예, 소개받은 남북교류협력 지원협회 강윤식입니다. 아마 남북교류협력 지원협회라는 단체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통일부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한 340여 개 된다 그러죠, 공공기관이. 중앙부처 한 28개 나누면 보통 한 개 부처당 15개에서 20개 정도의 산하기관을 갖고 있는데, 통일부는 뭐 적죠, 힘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공공기관이. 하나가 잘 아시는 북한 주민 이탈 주민 지원재단, 하나재단이라고 그러죠. 하나재단과 제가 일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 지원협회입니다. 말 그대로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에 있는 실무적인 절차들이 있죠. 뭐 북한 주민 접촉, 물자 반입 반출, 뭐 북한 방문, 남한 방문, 그리고 유엔 제재 면제 승인 등등등, 뭐 전략 물자 판정 등등등에 관한 여러 가지 교류협력에 관한 실무적인 뭐 절차들을 저희가 교류협력의 주체들을 지원해서 통일부 돕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 백성기 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 개인적으로 통일부 출신, 그래서 협회 회장이 기관장이라서 통일부 출신은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 20몇 년간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 등을 비롯한 지원자한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경험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협회 회장으로 하는 말과 전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 사무총장 하는 말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어제도 국감이 끝났는데요. 요새 느끼는 거는 말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 많이 갖고 있는다. 그러니까 제가 10분이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저희만 보이죠? 앞에 아마 유튜브 보신 분도 계실 거고, 근데 앞에 계신 분은 안 보실 텐데요. 이게 전체 화면인가요? 예. 저 사진의 9장 중에 6장은 제가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 현장에 있었던 거죠. 전라남도, 뭐 전라북도, 경기도, 인천시 등등인데요. 저 맨 위에 있는 사진 재밌는 사진입니다. 맞죠? 맨 왼쪽이 부천의 우리 서광사 주진 영담 스님이시고, 오른쪽이 당시 인천시장 송영길 지사, 그 다음에 당시 경기지사 김문수 지사, 그 다음에 옆에가 우리 민족 상임대표 임명진 목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윤관석 의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의원 되신 이용선 의원 등등입니다. 앞으로 저런 장면이 다시 찍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장면입니다. 말라리아 방역을 가지고 인천과 경기도, 저쪽 빠졌죠, 강원도가 협력해서 북측의 북강원도, 황해도, 평안도와 협력해서 말라리아 방역 사업을 했던 겁니다. 저게 2007년도 이후에도 되어 왔고 2013년도 5.24 조치 지난 직후에도 지속이 되어 왔다가 결국 남북 관계에 소위 직격탄을 맞으면서 중단이 돼 왔죠. 저러면서 뭐 급격히는 안 돼 있지만 지금 경기도에 말라리아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가 되고 있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의 민간 교류, 또 지방 정부의 교류 협력의 하나의 상징을 보여준 사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방 정부 역할, 뭐 또 민간의 역할이겠죠. 지방 역할에 대해서 크게 몇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무슨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교류 협력이 안 되고 있죠.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안 되는 이유도 있지만, 과연 코로나19가 없었으면 그럼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활성화돼 있겠냐 할 때는 의아가 있죠.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북한이 올해 들어서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을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놨습니다. 따라서 남쪽과의 지자체라, 중앙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지자체는 민간 차원과의 인도적 지원 문제나 각종 교류 협력을 중단시켰죠. 그리고 최근에 아시다시피 선결과제 이중 기준을 들이미면서 선결과제 없이는 교류 협력이 없다라는 입장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대단히 문제 있는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 정부는 선결과제는 대화 협력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 입장을 뭐 동의한다기보다도 20여 년간 또 30여 년간의 남북 간의 교류 협력 역사를 보면은 정치 군사적인 당국 간의 대화와 협력이 또 한 축이었다고 한다면, 민간과 지자체 간의 교류 협력이 한반도 평화 구축, 남북 관계 개선의 한 축이었던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비록 뭐 북한이 현재 정치 군사적 문제라든지 소위 그들이 얘기하는 이중 기준의 철회를 위해서 강하게 주장하지만, 북한도 지난 20년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죠. 이거 쓸까요? 지난 20년간이 됐죠. 20년간 넘는 민간과 지자체 간의 교류 협력이 자신들의 사회개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다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우리 정부만이 주장할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이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 그리고 소위 말하는 교류 협력을 통한 남북 간의 소위 대화 협력의 증진이 소위 말하는 남북 관계, 당국 간의 관계 개선이라든지 본질적 사안 해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우리 경기도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북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요구하고 소위 빗장을 풀 것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남북 간의 당국 간의 관계 개선이 되고 또 있으면 이중 기준이라는 소위 북한의 요구가 일정도 해결돼야지 된 이후에 교류 협력이 재개된다라는 좀 그러한 우리 사회 일부에서도 그런 좀 판단을 갖고 있지만 그건 전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은 한반도 평화 구축의 하나 핵심이다라는 점들이 좀 분명했으면 좋겠다는 점을 전제로 갖고 말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 지자체 대북 교류 협력 사업의 독립성을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선두에 서고 있죠. 과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17개 광역에서 경기도만큼 강하게 주장했지만 나머지 소위 강원도를 제외하고선 거기에 동의하는 단체 사실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 기존의 민간 협력 시스템으로 되고 있으니까요. 자, 과연 저는 그래서 이게 소위 재작년이죠. 통일부와 시도지사 협의 업무 협약 체결 이후로 인도 지원 사업 규정이 되면서 대북 지원 사업에 인도 지원 지자체가 들어갔고 인도 지원 사업을 제외한 사회문화 사업의 지자체 협력 사업을 사전 승인제가 시행됐습니다. 이 부전 씨는 제출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건 사회문화 사업에만 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4일에는 드디어 지방자치단체 모든 광역 17개 기초 260개 대해서는 이제 별도 신청 없이 다 대북 지원 사업자로 인정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부천시도가 뜻하지 않게 대북 지원 사업자가 되신 거죠. 그리고 부천시의 대북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로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전체 보시다시피 230여 개가 넘는 지자체가 다 지방자치단체가 대북 지원 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민간이 몇 개냐? 민간이 144개입니다. 그럼 합치면 400여 개가 있습니다. 대북 지원 사업이라는 면허, 라이센스를 취득한 데가 400개입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는 거꾸로 드는 거예요. 북의 입장에서 400개를 어떻게 상대하겠습니까? 북이 상대할 수 있는 단체들은 한 10여 개, 20여 개 될 텐데요. 결국은 이제는 대북 지원 사업자라는 소위 말하는 라이센스 제도가 없어지는 게 맞는 게 아니라 봅니다. 그래서 그 경제 협력이나 사회 문화처럼 대북 지원 교류 문화를 교류 협력을 하고 싶은 단체나 지자체는 그 사업을 승인받으면 되는 거겠죠. 물론 그 승인제가 또 맞냐는 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만 저는 그런 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대북 지원 사업자의 면허를 취득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점은 왜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런 측면에서 지자체는 나름대로 법적 독립성을 갖게 되었고 앞에 보였듯이 지자체한테도 남북협력기금이 지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오늘 드린 몇 개 제안 말씀은요.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교류협력 사업과 대북 지원 사업에서 독립도 획득하려면은요, 그 획득은 중앙 정부로부터 획득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방향에서는 오히려 중앙 정부의 지원에 좀 의존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해 달라는 거죠. 제가 계속 그 중앙 시도지사 협의라든지 지자체 회의 있을 때마다 요청하는 건 뭐냐면요, 현재 17개 지자체가 갖고 있는 공통기금이 1,700억입니다. 1,700억이란 돈이 쌓여 있는 겁니다. 각 지방에. 근데 이것이 각각 쓰여져 있는 거죠. 전 그런 의미에서 전 지자체 공동의 협력기금을 조성을 해서 아까 말한 말라리아 사업이라든지 또 평양 병원 사업이라든지 또 필요한 이번에 같은 코로나 백신 지원, 코로나 지원 같은 경우처럼 한 개의 지자체가 담당할 수 없는 사업들을 광역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전 중앙 정부 때 독립을 생각합니다. 중앙 정부의 통일된 남북 협력기금 지원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에 조성돼 있는 지자체 1,700억 돈을 어떻게 잘 쓸 거냐가 중요한 문제다. 저는 그런 점에서 지자체 공동 협력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난 여기에도 경기도가 앞장서야 된답니다. 근데 경기도는 앞장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혼자가 중요하지. 전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 의회가 지방의회 의장단 회의가 있죠. 이제는 각 지방 정부가 각각의 원오브댄으로 활동할 것이 아니라
17개 광역지방정부 전체가 공동으로 북한에 대한 교류협력 사업을 안정적으로 해서 그럼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으로부터 실질적인 교류협력의 주체로 인정받는 신뢰를 받는 저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지자체 간의 연대 협력이 중요한 일이라고 하나가 보는 거고요. 세 번째는 개발 협력을 위한 민간 정부 주관 능력이죠. 제가 가장 앞에 말씀드렸듯이 지자체가 독립하면 가장 우려되는 것은 민간과의 협력이 단절될까 문제입니다. 앞에 사진 보였듯이요. 민간을 통해서 경상남도, 전라도, 경기도 해왔지만 그 사업은 경기도 사업이고 전라도 사업이고 강원도 사업입니다. 지자체 해온 거니까요. 누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북한의 체제에서는 지방 정부를 상대하는 건 쉽지 않아요. 지방 정부를 민간을 생각하는 거죠.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3년 전에 오거돈 시장을 비롯해서 지방정부 대표단이 북한과 협의했을 때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상당 기간 지방정부를 교류협력의 직접적인 주체 인정을 얻었답니다. 아직도 합의서 주체를 쓰지 못하는 거죠. 그 이유는 민간 협력을 통해서 나서달라는 얘기인 거고 저는 그런 점에서 민간 협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고 내용있게 할 거냐 보다도 어떻게 우리가 독립적으로 하고 우리가 독립적으로 물건을 사서 독립적으로 우리 지자체 이름을 보낼 거냐에 신경 쓰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역방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방자치가 법적으로 독립한 거와 같은 내용으로 그 내용이 민간 협력을 깨는 방향이 아니라 보다 더 민간과 지방정부 또 중앙정부 간의 연대 협력을 통해서 보다 의미 있고 지속 가능한 북한과의 교류 협력 사업을 진행한다는 아젠다 속에서 일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겁니다. 현재 경기도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있는데 한 30-40명 됐죠. 근데 전문가입니다. 또 민주평통은 아까 우리 회장님도 계시죠. 민주평통은 소위 말하는 대통령 자문기구죠. 전 최근에 통일국민협약안을 통해 가지고 제안해 왔듯이 지방정부 이제 특히 경기도나 강원도와 같이 접경 지역에서는 이 교류협력의 문제나 평화통일의 문제가 이제 도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전문가 차원의 그것이 아니라 지방인가 중심이 돼서 도민들과 함께하는 민간 거버넌스 구조를 제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면 평화통일 교류협력을 위한 경기도민 협의회 같은 걸 상사로 해서 그 속에서 교류협력에 대한 방향을 결정짓고 도민들의 공감대를 모으는 좀 그런 가버넌스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것은 뭐 제가 시도지협에 얘기했지만 소위 말하는 북한과의 채널을 이제는 민간단체라든지 중앙정부 의탁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협의회 산하에 대북팀을 두어서 그것이 개성이든 단동이든 블라디보스톡이든 주요 협력 거점에 북한과 대화 채널을 만드는 연락사무를 줄 필요가 있다. 이것도 역시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백신 지원 이런 문제는 중앙정부가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문제는 쌀 문제입니다. 이게 안 풀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교류협력이나 지원이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전 쌀이라고 봅니다. 또 우리 국민들의 이념을 갖고 쌀이 거죠. 한쪽은 쌀 한 톨도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또 쌀이라도 같은 동편도 어떠냐 무조건 지원해야 된다는 양극단의 논리가 있는 거죠. 우리는 쌀이 몇십만 톤 남아들고요. 북은 쌀이 100만 톤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적인 시점에서 어떻게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 저는 그럴 때 이 쌀이 인도 지원이든 교류협력이든 경제협력이 물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중앙정부만이 쌀 지원한다는 독점적인 논리를 깨야 됩니다. 그럴 때는 각 지방 정부가 자기 지역의 재고민은 자기가 쓸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경기도도 많겠죠. 경기도 지역, 경기도 농협본부가 갖고 있는 재고민은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게 써야 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금액의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산, 대한민국산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쌀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줄 때 쓰는 가격은 국제산 쌀, 태국산 쌀이죠. 태국산 쌀이 400달러면 우리 쌀이 2,000달러죠. 1,600달러의 차액을 누가 주냐면 농림부 양곡특별회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정부만 해줍니다. 왜 지방정부도 안 해줘요? 경기도 남아있는 쌀 10만 톤 인도 지역 지원이든 뭐 푸드푸어크 전에 지원할 때 경기도에 있는 재고미를 톤당 400달러 사고 1,600달러는 농림부 양곡특별 지급을 해준 걸 통일부는 해주는데 왜 경기도한테 안 해줍니까? 전 싸우면 이걸 갖고 싸워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지역의 재고미를 인도 지원에 유효한 수단을 활용했을 때 전 지방 정부가 북한에 대한 교섭의 영향력과 실력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전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한번 문제 제기를 한번 하고 싶고 안 됩니다. 근데 계속 왜 쌀은 중앙 정부가 줘야 된다는 강고한 논리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쌀을 그런 정책에서 해방시켜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대북 지원 제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2개 지자체 3개의 사업을 승인받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처음 보는 일이에요. 중앙 정부도 아니고 국제기구도 아니고 민간단체 아닌데 지방 정부가 뭐라고 영어로 그러 지방 정부가 면제 승인해요.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유엔 제재위원회에서 경기도와 서울시에 제재 승인해준 이유는 이것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논리 하나였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 그런 점에서 지방 정부 또는 지방 정부 공동 간에 중앙 정부 가면 정치적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인도지원만 아니라 공공 인프라라든지 또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지방 정부 또 지방 정부 공동으로 제재 면제를 받는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저는 지방 정부를 어필하고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민간과 지방의 역할이 중요성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제는 교류 협력에 대한 지방 정부의 몫을 챙기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좀 말씀이 길었습니다.